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그리고 코스닥은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조금 끌어올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8일날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파생상품 만기가 있습니다. 한번 끊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파생상품 만기가 다 몰리게 되면은 연물이든 선물이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도록 이 시장은 이 파생상품 만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호재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시장이 저렇게 오른 것도 바로 이 파생상품 만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1373.1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잠근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초비상이 걸렸고 덩달아 가스 가격도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환율도 높은데 가스 가격도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원유 가격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니 많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주춤거리죠. 그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요 최근 들어서 잠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죠. 하락세가 좀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봉쇄 있잖아요. 중국 봉쇄로 인해 가지고 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33개 도시 약 6,500만 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당연히 중국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중국 경기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타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뭐 저가 매수를 좀 했고 또 그리고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 만기를 맞아서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그런 수순을 뭐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투신하고 은행, 기타 금융 쪽에서 오늘 순매수가 좀 있었고 업종별로 보면은 이런 업종은 전반적으로 세력들의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시장은 멀리 보고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변동성이 또 심하고 또 좋은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로 볼 것이 없는데 멀리 보고서 형편이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자, 세력들이 그래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묘사한 업종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7개 종목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종목들 빨리 보기 위해서 플래너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 있잖아요.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들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도 오늘 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헬릭스 믹스라고 해서 이 종목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 거의 10배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종목 우리가 살펴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싸다고 들썩 물면 안 됩니다. 그 시장에서 급격하게 예전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떨어졌을 때는 그 종목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기업 내용을 살펴보되 그 기업 내용 중에서도 현금 흐름, 매출액 이런 것들은 꼭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현금 흐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영업 활동으로 돈을 계속 지금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활동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말은 회사의 재산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또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뭐 그동안 돈을 빌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영업 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면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이 영업으로 지금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예전에 왜 올랐나?
그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은 그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꼭 실적만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감으로도 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또 과도하게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막 떨어져 있을 때는 사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서 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외환시장이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융당국, 한국은행에서도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달러 강세를 갖다가 좀 커할 만한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는 좀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를 견제하려고 하면 유럽에서 좀 나서야 되고 중국도 나서야 되고 일본도 나서야 되는데 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연금리를 좀 올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뭐 중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도 뭐 다 좋지 않아 가지고 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 연준 총재들이 계속 지금 강달러 높은 금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긴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마땅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통제가 안 되고 천연가스도 뭐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원유도 어찌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이 달러가 우리나라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품들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가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나마 좀 소비가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저 소비가 죽을까봐 이것도 마땅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극복이 되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면서 정말로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몰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허지부지하고 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싼 겁니다. 그때 물량을 갖다가 막 천천히 이를 모아가다 보면 또 시장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료가 나타나서 또 이 심리가 주식을 사야 된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기도 하면 갑작스럽게 또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올해 기준금리를 4%로 근접하게 올리고 내년에도 4% 선에서 상당 기간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물가 2%를 잡는데 2%까지 내리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상당 기간 지금 올해 높은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물가가 2%그 수준까지 근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경기도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경기가 죽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고금리 정책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다시 이렇게 예전에 실패를 한번 해서 1970년대에 실패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돈을 다시 풀어야 되는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2%를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높은 수준으로 계속 금리가 이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목표를 갖다가 너무 빡세게 잡지 말자. 나중에 2%로 잡는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물가 목표를 갖다가 한 4% 정도로 잡고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한 3%로 내리고 2%로 내려서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회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준에서 앞으로 우리는 2% 물가 고집하지 않고 한 4% 정도 용인합니다. 앞으로 이걸 정책으로 좀 취하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금리를 어떻게 내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저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 쪽으로도 돈이 또 몰려 들어올 수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있는 대로 뭐 대응을 해 가는 건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사람들이 위험자산을 갖다가 좀 투자하기 꺼려하고, 그나마 지금 제일 뭐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수익처는 바로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자꾸 이래 몰려들게 되는 건데, 뒤따라가면 항상 안 되겠죠. 먼저 달러가 돈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선점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달러도 어느 정도 돈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 시선이 옮겨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장에 또 거품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냥 막 일단은 월이라 보고, 그냥 우리는 우리 딱 자신의 딱 무게 중심을 딱 잡고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